리가라이 시작해보겠습니다. 리가라이가 아니라 리갈 던전. 리가라면 리가라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경찰 수사 서류를 작성하는 게임이라고 해서 해보는데 좀 특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딱 그거밖에 모르고 시작하는 거임. 뭐 등장인물 소개 같은 거 보는 것만 해도 네타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게임은 좀 최대한 네타 없이 하고 싶어서 약간 추리 요소도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경찰 조직도 나오네요.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주인공 설마 맨 마지막인가? 여자 경찰이라는 것까지만 알아요, 진짜 딱. 그리고 이 게임은 그래픽이라기보다는 텍스트 위주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고요. 약간 이런 특이한 게임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다시 올라가네? 경위쯤 일어나? 더 올라가네요. 경감? 더 올라가네? 이쯤 되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클릭해야 넘어가는 거구나. 바닥에 피도 너무 많이 묻었잖아. 차라리 지금이라도 닥치고 티나지 않게 닦기나 해. 지금 죽은 몸뚱아리랑 씨름하느라 바쁜 거 안 보여? 야, 나중에 UV 라이트라도 가져오면 수사망 집중되는 건 시간 문제야. 자신 있어? 난데 방법이 있다. 일단은 보이지 않게만 만들어. 어차피 이건 짭새들이 절대 풀 수 없는 미스테리야. 하지만 내가 풀어버리겠죠? 이게 굉장히 엔딩이 멀티 엔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엔딩 루트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닌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형사 2팀 발령부터 가볼게요. 전경 팀장님? 발령 축하해요. 내가 나이로는 한참 위인 것 같은데 말 편하게 해도 괜찮아? 괜히 선배라고 불러주면 대접해줄 필요 없어. 팀장님께서 팀원에게 쓸만한 호칭도 아니고 말이지. 어차피 팀장님 같은 경찰대 출신들이야 금방 고위직 올라서는 나중에 고복수 경사 나 알아? 이럴 거잖아. 안 그래? 뭐 하여간 날 어떻게 불러주든 상관없어. 팀장님이 고위간부님 되실 때쯤에는 난 아마 퇴직연금 계산이나 하고 있을 테니 덕볼 일도 없고. 아무튼 아부 섞인 친절은 기대하지 말라고. 내가 경인가 봐요. 이거 팀장. 오케이, 다들 이리 모여. 팀장님에게 인사드리고. 반갑습니다, 팀장님. 어디 보자. 일단 전강 너는 서장님 퇴청하시면 바로 과장님 모시고 회식 자리로 넘어오고, 팀장이란 나는 정다리와 함께 바로 나가면 되는데 말이지. 한잔 할 때 하더라도 역시 남은 일은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좋겠지? 어이 정달아, 그 서류 좀 가져와봐. 또 장기 사건이라고 빨간불 들어오고 감점 먹어봐야 정신 차릴래? 팀장 전임 팀장이 떠나면서 결제를 마치지 않은 서류가 있어. 별거 아니니까 회식 가기 전에 얼른 송치 좀 해줘. 근데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순진함은 주변 모두에게 죄악. 나한테 하는 말일까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이거 이견서 작성, 모욕 사건 같은 일에 벌어진 일이죠. 프롤로그 짭새. 경찰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벌금 50만원, 비지방법원은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는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던 중 무전취식 신고자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이군요. 간단한 거. 떨어졌어요. 이게 난가? 오늘은 2월 17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2팀장 전희영 경위님. 저는 CIS 프로그램의 도우미 전희영입니다. 경찰대학에서 배운 것은 학문일 뿐 서류를 작성하는 실무는 아니었으므로 모든 것이 낯설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팀장님의 전장에는 도움말이라는 보루와 검색창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팀장님이 검토하는 사건들은 이미 수사가 종결된 단계입니다. 이 사건의 사건 서류도 총 7장으로 간단하죠. 팀장으로서 갖추고 있는 법률 지식을 과시하며 팀원들의 의심을 불식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2팀이라는 부서명이 주는 이미지를 감안할 때 팀장님이 담당하게 될 업무에 관해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을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건 현장에서 단서를 찾고 범죄자를 추적하여 검거하는 역동적인 활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서. 팀장님도 아는 것처럼 사건을 검찰청으로 보내기 전 경찰이 수사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의견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미 수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이 문서의 빈칸에 짜집게 하는 서류 공무원. 그것이 바로 형사팀장인 전경경위님의 임무입니다. 내 이름이 전경인가? 도움말 버튼을 눌러서 CIS 사용법부터 익혀볼까요? 도움말 이거군요. 형사정보 시스템은 형사사건 서류 작성 및 관리의 편의 도모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에서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CIS를 통해 형사사건 기록과 법령, 판례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수사 서류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피의자 입건 시점부터 형 집행까지 모든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 서류 소파 보기는 뭐야? 오타 같죠? 작성된 수사 서류는 모두 CIS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CIS는 자체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수사 서류 내용 중 검색이 가능하거나 단서가 될 수 있는 문장과 단어를 별도로 표시해 줍니다. 푸른색은 검색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검색창으로 드래그하면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법령과 판례, 형사사건 기록까지 종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타 색깔은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항목이며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의견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토파보기가 또 나왔네? 이거 뭐지? 이거 오타가 아닌가? 근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CIS는 의견서 각 항목의 작성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자동으로 표시해줍니다. 사용자는 이렇게 표시된 태그에 부합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드래그하는 것만으로도 사법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읽었죠? 법의 집행은 분명한 정답이 정해진 퀴즈 게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정답은 언제나 저 전경이 보여드립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피의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태그에 맞는 정보를 드래그해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나 근데 나는 헷갈려서 벌써 헷갈려. 왜냐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피고소인이려나? 이렇게? 맞다. 주민번호. 성별은 자동 완성도 가능하구나. 진술 조서가 있네요. 피의자 김혜진. 맞죠? 야, 이 잽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인적사항 여기 나와있네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합니다. 주소 군도신시. 성별은 주민번호 보면 나오지 않나? 안 되는구나. 여기 있구나. 범죄 수사 경력 조회에서의 범죄 경력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범죄 경력은 사기죄 이거 같은데요? 이걸로 하면 되나? 맞다. 화면 넘어가고 수사 중인 사기죄가 있고 키워드에 맞는 정답을 잘 찾고 있군요. 지금까지는 주어진 인적 상황을 옮겨 적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범죄 내용을 입력하는 단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경찰 조직의 일원이 된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입력하려면 먼저 피의자에게 적용할 법 조항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어떠한 제명으로 조사를 받았는지는 사건 서류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죄가 정확히 형법의 어떤 조항인지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CIS의 검색창이 존재하는 이유죠. 파란색 단어를 검색창으로 드래그해 보세요. 적용법조. 국가공무원법 이거 아닌 것 같고. 모욕죄. 이건가?
맞았죠? 모욕죄의 법정을 읽어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하는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범죄 사실은 공연성과 모욕 내용인 필수적인 구성 요건입니다. 팀원들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 해당 범죄의 구성 요건에 맞춰 질문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을. 이거 일로 옮기면 가는구나. 심해지가 않네요. 약간 좀. 진수리는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예, 현재 중부경찰서 경제 2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가요? 어제 저녁 18시 정도에 범행 장소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은 너무 그냥 주관적인 단어로 안 되나 보다. 피의자 김혜진을 조사하던 도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거 중부경찰서 이거 아니야? 아니네? 진술조서 피해자니까 한유진이고. 피고소인이 어떤 욕설을 하였나요? 야이 짭새 새끼야 라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모욕 내용. 고소인의 욕설을 들은 사람이 또 있는가요? 사무실 내에 김혜진과 저를 제외하고 또 6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중부경찰서 형사 2팀 사무실. 이것도 아니야? 이게 범죄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피해자는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인테리어 업체 운영합니다. 이 사건과는 크게 상관없잖아요? 고소인 한유진 경장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저녁쯤에 경찰서로 부르길래 한 경장에게 다 조사받았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사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부르고 압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유진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사받다가 내가 짭새라고 하니까 그저가 길길이 날뛰대요. 짭새 보고 짭새라고 하는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짭새 몇 명이 더 들었습니다. 경찰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할 말이 있나요? 내가 욕한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사기범이라고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이라 공정하게 처리하십시오. 근데 범행 장소가 이건 피해자 주소잖아. 이건 아닌데. 중부경찰서 이게 범행 장소 아니야? 저희 사무실?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범행 장소는? 빼봐. 이건 여기서 신문을 했다는 거구나. 이거네. 오케이. 맞았어요. 얘 근데 돌아다니는 거 은근 신경 쓰인다. 의견서 작성이 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및 의견 항목만 마무리하면 송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지 경찰의 의견을 적는 마지막 과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형사소송상 절차상 가치가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 종결의 권한과 기소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경찰의 의견은 그저 의견일 뿐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므로 부담없이 수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야? 던전 입장. 이거를 무슨 RPG식으로 했나? 체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야? 욕쟁이 성과 점수 2점. HP 2점? 난 억울해.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는 범죄자는 없다. 하지만 내가 억울하지 않은 사실은 무엇인지 합의부터 해보자. 최종 의견의 작성은 피해자의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주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범죄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어디까지 사실이라고 인정했는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적이라고 표현하네. 적이 했다고 인정한 행위. 이거 피의자 신문조사에 있었죠? 이거 욕한 건 인정합니다. 이걸로 가면 되지 않을까? 너는 짭새라고 욕했으면 잡혔겠다. 좋아,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하지만 범논리 다툼? 짭새는 모욕이 아니야.
짭새가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해야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뱉은 표현이 법에서 정하는 모욕에 해당되는지가 모욕죄의 입증에선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이거 법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형사팀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를 범죄의 요건에 하나하나 대입해보고 기존의 판례들과 비교해보면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기도 하고 판사가 되기도 하는 것. 바로 서류 위에서 펼쳐지는 역할극이고 법 해석하기며 고도의 논리 싸움입니다. 이거 재밌는 것 같아. 짭새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관련 판례를 좀 볼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육소를 한 장소는 경찰 내부였으나 경찰과 3명과 다른 사건 관계자 A가 육서를 들은 상황. 피해자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 근데 일단은 이거겠죠? 맞았나봐. 모욕이 맞아. 왜냐하면 짭새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 표현이니까.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모욕을 공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내 욕은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어. 모욕죄를 구성하는 공연성이란 요건은 독특합니다. 피해자의 모욕감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 욕을 듣거나 들을 수 있어야만 처벌되는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그쵸? 왜냐면 욕을 들었어도 그 욕을 나만 들었으면 죄가 아니라는 거잖아. 우리나라 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사회적 평가가 개인의 감정보다 우위에 있는 이 나라 특유의 사고과정이 느껴지죠. 이거 어디 게임이죠 원래? 욕설을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는 증언을 찾아서 제시해보세요. 전파 가능성 관련 진술이죠. 김혜진과 저를 제외하고 6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짭새 몇 명이 더 들었습니다. 6명이 들었다고 이게 훨씬 더 확실한 것 같아. 알았다. HP가 0이 됐죠? 틀렸어. 공연성이 있었다. 내가 욕을 할 때 주변에 6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니 그 내용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다. 젠장. 넌 죄인이야. 내가 포인트를 가져갔어요. 적을 물리쳤다. 보상을 획득했다. 전투 종료. 이걸 전투로 표현하네. 피해자가 욕설한 사실은 인정된다. 짭새라는 표현은 경찰관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에 해당한다. 욕설을 할 당시 주변에 6명이 함께 있었기에 이들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있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 인정되므로 기소 의견.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걸 내가 찍는 거구나. 전자서명. 좋았어요. 하나 해결했다. 볼까요? 팀장이 뭘 고민한 건지 모르겠네. 사실 이 지역에서 아버지 상대로 금전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순진한 거 아니야? 다 여기서 자란 놈들이면서 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 분에게 감히. 팀장은 아직 몰랐지? 전낙건 회장님께서 재작년부터는 우리 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회장도 맡고 계셔. 응? 범죄 경력 내용 안 봤는데 어떻게 기소 의견을 올린 거야? 뭐지? CIS에 그런 의견 기능도 있었나? 뭐 어찌됐든 잘했어. 김혜진이라는 놈 말이지. 회장에게 하도 급받아서 회장 소유 병원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 대표인데 정작 회장이 먹여 살리는 사람 중에 김혜진은 없는 것 같더라고. 공사대금 지불해야 할 무렵에 이놈 회장이 이놈을 사기죄로 고소해놨거든. 사실 뭐 우리야 사기 사건은 이미 경제팀에서 맡았으니 우리에게는 지원군 역할이라도 주어준 것에 감사할 뿐. 조만간 회장님께서 우리 팀도 한번 부르실 거야. 그때 인사드리면 되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 뭐지? 안 그래도 이야기 전해주려고 했는데 사건 송치하고 조금 지나서 중부지방검찰청 한동진 검사님께서 연락 주셨더라. 우리 경찰서 담당이시거든. 판례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사건 처리하는 거 부끄럽지 않냐고 하던데? 누구 뭐? 왜 순진한 소리 하고 그래? 신경 쓸 거 없어. 서로 입장 뻔히 아는데 뭐. 질책을 미장한 칭찬 정도랄까? 뭔
소리야?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감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 김혜진 이작자를 전방위로 압박하려면 모욕죄조 같이 걸어야겠는데 명분은 없고 때마침 경찰에서 올린 기소 의견이 좋은 핑계거리가 된 거지. 그래 들어가자. 곧 과장님께서도 도착하실 거야. 우리끼리 먼저 건배 한번 해야지. 내가 처리한 게 그냥 간단한 튜토리얼 사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일에 얽혀있는 것 같아요. 모두 잔 들고 주목해봐. 정경 팀장님 부임 인사 말씀하시죠. 서류에는 인격과 감정이 없으므로 나 뭔가 저지른 느낌인데. 경위 전경 피의자 김혜진을 모욕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 중요 범죄 검거 성공. 성과 등급 상승. 성과를 얻었어. 체력, 방어률, 코인. 검사 한동진 피의자 기소. 벌금 100만원 선고. 피고인 항소. 2심 무죄 선고 확정. 짭새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가 경찰서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경찰서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6명뿐이었으므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해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최종 결론 불일치. 정확한 법 집행 등급 하락. 아이고. 결국 무죄로 선고를 했으므로 정확한 법 집행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 이거 모욕자를 기소하고 기소하지 않고 차이가 있나? 다시 할 수 있나? 어렵네요. 중부 1호 순찰차 신고번호 99번 내려갑니다. 신고자가 신문 절도 현행범을 잡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잠깐만 팀장, 이 무전 좀 들어봐. 이 신고는 우리도 한번 직접 나가보는 게 좋겠는데? 처음부터 지구대 직원들이 방향 설정을 잘 하도록 도와야지. 팀장, 종이박스 같은 폐지 수거해서 생활비 버는 노인들 있잖아. 도로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신문 한 장도 엄연히 주인이 있는 거란 말이지. 몰래 가지고 가면 절도죄 오겠어.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의 항의가 커서 경찰이 빨리 도착하기를 원한다는 재신고가 있습니다. 참고. 피해자 가족이라. 이거 말이 잘하면 5점 먹을 수 있겠는데? 5점? 뭐해? 과장님께 보고하지 않고 빨리 나가자고 팀장. 절도는 성과평가 2점입니다. 반드시 검거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는 2점. 5점은 뭐야? 그럼? 순진함이 무능함으로 비치기 전에. 뭐야? 폭력사건 같은 거 발생하면은 5점이라는 건가? 높은 담장, 대법원, 무가지도 뭉터기로 가져가면 절도. 대법원은 신문 가판대의 무료 신문을 뭉터기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생활정보지 발행사인 M사가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 신문 가판대에 비치한 무가지 25부 약 3만 5천 원 어치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3월 2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2팀장 정경경위님. 국가기관의 전 기능에서 성과 연봉제도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올려야 내 연봉이 오르나봐. 치안성과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단순히 범죄 정보만 관리하던 CIS 프로그램이 성과 점수 계산기를 포함 종합 치안성과 관리 시스템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견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 먼저 치안성과 버튼을 눌러 성과평가 제도의 전반적인 개념을 재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까요? 연말 보너스 150 지급, 업무 실수 5회 용일. 업무 실수 조사가 일어날 수 있다.
성과 등급, 검거율을 측정하는 성과 등급과 법을 정확하게 집행함으로써 얻는 정확한 법 집행 등급. 이게 발음이 안 되냐? 정확한 법 집행 등급. 각 등급은 전국 경찰관의 점수 순위에 따라 상대평가. 등급은 최상위 10%에게 부여되는 A 등급부터 B, C, D로 구분되며 최하위 10은 F 등급을 받는다. 급여 차등 지급이 기준이 되고요. 3년간 누적 점수는 승진 및 표창, 인사이동의 기준이 됩니다. 점수표가 있네요. 살인 15, 특수강도 10, 강도, 특수절도 5? 그럼 아까 이게 일반 절도는 2고 2점과 5점 사이라는 게 이걸 특수절도로 뭔가 볼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건가? 일단 끌게요. 가장 먼저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을 입력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접수된 2월 28일을 2006년 11일부터 당일까지 관리했던 성과 점수를 분기 결산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부서별로 성과평가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현장에서 형사과장이 서장에게 보고한 성과 보고서에는 성취를 마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5점으로 평가 합산되어 있었고, 경찰서의 성과 등급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형사과는 2분기 성과 향상 대책 보고가 필요한 부서에서 제외되었음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그냥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로 넣으라는 거네. 그냥 절도랑 특수절도의 차이를 좀 봐야겠죠?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 그냥 훔친 거나 흉기 혹은 2인 이상 합동이네요. 가판대를 비운 사이에 할아버지 한 분께서 배부하다가 남은 신문을 뭉텅이로 리어카에 싣고 가시길래 돌려달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지하철 역 앞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신문을 한 부씩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문이 놓인 가판대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한참 신문을 돌리다가 뒤로 돌아보니 가판대에 놓여있는 신문이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뛰어다니며 찾아보니 할아버지가 남은 신문 전부를 리어카에 싣고 어린 학생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신문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옆에서 지나가던 남자가 할아버지를 잡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할아버지와 어린 학생에게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러서 오히려 제가 죄송스러웠습니다. 여자아이도 피의자가 신문을 갖고 가는 것을 도왔나요? 그런 셈입니다. 할아버지 리어카를 밀어주고 있었으니까요. 피의자가 왜 신문을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출근 시간대를 넘기면 제가 항상 남은 신문을 그 주변에 버렸었거든요. 이거 좀 그런데? 이건 그냥 오해가 겹쳐서 일어난 사건 같은데 이거를 특수절도로 넣으라고? 중학교 재학하는 최서원이라는 여자아이인가봐요. 진수리는 금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70대 노인을 알고 있는가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입니다. 신문을 절취하는 것을 본 사실인가요? 훔치신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모아 생활비를 마련하십니다. 오늘 신문 다발 때문에 신고된 사실은 있습니다만 연세가 많으셔서 무엇을 갖고 가도 되는 건지 잘 구분을 못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게 죄가 되는 줄도 모르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폐지를 모으면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드렸습니다. 도둑질을 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 일을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저도 그게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잡은 남자가 경찰이네요. 국가를 위한 희생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출근길에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 뒤를 돌아보니 절도범 2인조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도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발행된 신문이 리어카에 가득했습니다. 노인이 훔친 물건을 실으면 어린애가 망을 보다가 재빠르게 리어카를 밀며 달아가는 것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지만 제 빠른 판단과 노련한 몸놀림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직업 없고 왜 체포되었는지 알고 있는가요? 제가 남의 신문을 리어카로 훔쳐서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갖고 가더군요. 저도 들 수 있는 만큼 들고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종이 모으시는 분들이 더 계신데 저만 다 가져가기가 그래서 몇 장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0권을 가져갔네요. 그 신문이 타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고 가는 거라서. 아이고. 어떡해 이걸? 이걸 절도로 하느냐 특수절도를 하느냐잖아요. 판례를 좀 볼게요. 맞아. 이게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거는 그렇지, 소유권을 포기한 건 아니었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시작부터 이렇게 좀 판결하기 어려운 게 나오네요. 하지만 나는 승준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가? 이거 한번 입력하면은 수정은 못하나봐. 모르겠다. 수사서류 입력 시스템의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피의자 인적사항 등 정형화된 정보들은 CIS 프로그램이 대부분 자동으로 추출하여 기재합니다. 앞으로 이 기능은 점차 진화할 것입니다. 예정된 업데이트 계획상 어떠한 법조항을 피의자에게 적용할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기소 의견 혹은 불기소 의견 사이에서 갈등한 여지도 없어질 것입니다. 범죄자의 행위를 입력하며 시스템은 범죄 사실과 관련 증거들을 자동으로 추출할 것입니다. 판례와 진술의 내용을 분석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들과 비교하여 최고 득점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건을 평가할 것입니다. 자동 송치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동으로 들어갔네요. 피해자 1, 이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직업이 없었다고 했어요. 더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있다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직업 불상? 그건 아니고. 이건 직업 신문 배급업. 선화중학교 재학. 피의자 신문 조서가 근데 무직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없네요. 피의자 직업. 나 이 어린애를 진짜 어린애도 고소하는 거야? 헐. 진술인 최서원.
성별 여자아이라고 말한 게 있었죠? 주소는 아마 같을 거고 주민번호 여기 있네요. 피해자 1의 직업이 폐지를 먹어 생활비를 마련하십니다. 이거 아니 이 중학생을 진짜 이거 양심에 진짜 찝찝해진다. 이거 되게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사실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절취한 타인의 재물은 무엇인지, 훔친 방법은 어떠했는지가 중요하죠. 피의자들의 관계는 범행 일시 전화통화 여기 있네요. 범행 장소 피해품은 썬데이 매거진 절취 방법 법률의 무지를 호소하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범죄자는 거의 없죠. 정당한 이유의 모는 좁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고도 그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우리 법원이 용서한다면 무죄한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대사 설마 써먹는 거야? 제가 죄인이지 그 아이는 아닙니다. 죄라는 걸 알고서 했다고? 내가 죄인이다. 순녀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동정심과 법 집행은 별개의 문제다.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죄 사실로 기록된 내용 중 피의자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틀렸어? 틀렸어. 여자아이가 한 것으로 인정하나? 그 여자아이가 본인 입으로 인정한 거를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로. 너희는 신문을 뉴욕하에 싣고 뒤에서 밀어 갖고 갔다고 인정했지? 맞아. 범 논리 다툼. 경찰날이 무료 신분은 재물이 아니잖아. 재물이 아니라고? 절도는 범인이 절취한 것이 타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건의 피해품이 무가지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밝혀야 절도죄의 객체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가지가 재물에 해당한다는 법적 증거. 이거였나? 있었죠, 뭐가. 재물이 맞아. 왜냐하면 무가지는 피해자가 광고 수익을 얻으려고 비용을 들여 발행한 거니까. 이미 법원에서 너 같은 범죄자를 처벌한 전력이 있어.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도는 훔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 무가지를 많이 갖고 가는 것이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몰랐어. 그리고 내 손녀는 무슨 상황인지조차 몰랐다고. 과실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는 반드시 범인에게 범죄를 행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용인. 이것이 바로 절도의 고의입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가 소유자의 이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거나 적이 오인을 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죠.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내용이 한 건 발견되었습니다. 안승환의 진술조서 중에서 오인의 고의 피해자를 봤다 이건가? 맞나보다. 넌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피해자는 재물을 한 번씩 나눠주며 관리하고 있었다. 넌 그것을 분명히 보고도 모른 채 한 거잖아. 손녀의 고의와 관련된 단서? 손녀가 알고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단서가 필요한 거죠. 이건가? 망을 봤다? 목적자의 진술로 볼 때 내 손녀도 다 한통속이었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넌 죄인이야. 아, 내가 나쁜 놈이잖아 이거. 내가 나쁜 놈인데? 아, 이거 마음이 되게 찝찝해지네요. 이거 진짜 찝찝하다 좀 사건이. 계속 이런 식인가? 저번 사건도 좀 찝찝했는데 뒷맛이. 볼까요 결과를? 팀장이 발령받은 지 이제 보름 정도 지났나? 좀 어떤 것 같아? 생각보다 송치해야 할 서류가 많지? 매일같이 저기 저 여행용 가방에 가득 담아 검찰청으로 갖다 줘도 또다시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탑을 쌓는 것이 우리 일상이야. 그래도 팀장이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이번에 피해자 진술 조사 받은 거? 정강순경이야.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황당했지? 팀장이 고민 없이 결론 내릴 수 있게 올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꼴통 새끼가 수사 방향도 분간 못하고 피해자 진술 내용을 고지고대로 적어놔서 그나마 팀장이 특수절도로 끝맺음을 잘 해줬어. 점수는 겨우 턱걸이했어. 어제 기준으로 전체 성과평가 순위 나온 거 봤지? 이번엔 잘 넘어갔지만 우리 아슬아슬했어. 다음 주 지방청장 주재 성과회의 때까지는 어떻게든 사건을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금세 우리 순위도 바닥을 들 테니까. 정말 요즘 같아서는 사이코패스 집단 거주지라도 있으면 그곳 관할 경찰서로 옮기고 싶은 심정이야. 승진? 우리 팀에서 올해 승진에 목매는 거야 뭐. 정달이 한 놈이지. 박정달 경장은 우리 경찰서 경장계복에서 가장 오래된 아이야. 지금까지 성과도 우수했으니 연말까지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무난하게 승진 심사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 나야 뭐 나이 먹고 저만 잘 나가 보겠다고 호들갑 떨면 주책이지. 내 아들이 올해 순경으로 입직했어. 그 녀석 보기 부끄럽지 않게 내 앞가림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팀장. 아들이 전화인가? 여보세요. 뭐라고? 정강순경? 아, 제일 낮은 거구나 순경이. 나 이런 것도 몰랐어요 사실. 정강아, 우리는 여성 청소년계가 아니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정강순경 전화였어. 그 여자의 말이지. 그래 최소원이었나? 실종... 뭐라는 거야? 얘가 실종됐다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야. 팀장은 팀장 역할을 정확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만 그들은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그 정황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느냐는 법관이 판단을 목이지 팀장의 소관이 아니야. 난 오히려 팀장이 다들 고작 승진이나 연봉 때문에 이렇게 점수에 목매는 거라고 오해하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경찰청장은 올해 경찰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그 달성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았어. 범죄를 줄이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보겠다고 점수표까지 만들어서 내려준 거야. 가치 판단은 이미 거기서 끝난 거지. 결국 우리 같은 톱니바퀴들은 모두 함께 주어진 방향대로 돌아가줘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너 톱니교단 사람이니?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우리가 얻은 점수만큼 더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그 폐지 줍던 노인이랑 중학생 여자애한테는 전혀 안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거 진짜 찝찝하다.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 송치. 성과 등급 상승. A가 됐네요. 체력 올랐어. 검사 한동진 피의자 기소. 벌금 100만원 선고 확정. 피고인이 절취한 것은 피해자가 광고 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했고 구독자들에게 한 부씩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는 점에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가져간 신문이 무려 50부에 이른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신문사의 이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를 넘은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따라서 유죄이다. 나 하나도 안 기뻐 근데. 상점은 뭐야? 템을 살 수가 있나? 귀여운 부활절 날개 딸을 차려놔 야옹동 거북장. 나 이런 거 살 기분 아니야 지금. 나 기분 매우 찝찝해요. 나 잠깐 이거 다시 볼 수 있나? 이거 다시 볼 수 있나? 아! 아예 처음부터 하는 거야? 나 이거 잠깐 읽어보고 싶었어. 진강? 충령 전강? 거복수. 아 이거 아니 애가 실종이 됐어. 얼른 사건 마무리하고 화장 좀 제대로 해봐. 일전에 말했지? 드디어 오늘 저녁으로 결정됐고 지금 나한테 화장하라고 했냐? 이렇게 일기 경찰서 형사팀에 같이 신경 써주는 분은 흔치 않아. 겸사겸사지. 그거 지금 보고 있는 그 사건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팀장 오고 나서 부임 신고도 정식으로 못 드렸잖아. 서장님도 중간에 오실 테니까 결론 잘 내줘. 높은 사람 민망하게 만들지 말고. 서장님 말이지. 며칠 새 지방청장 전화도 안 받고 여기에 도박을 걸었어. 큰 무궁화 하나 어깨에 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에이 팀장, 아무리 그래도 내가 팀장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소다 불기소다 지시할 수 있겠어. 팀장이 똑똑한 머리를 알아서 판단하라고. 조사 꾸밀 때 아라고 적은 건지 어라고 적은 건지 정도는 읽어보면 알잖아. 회장은 이미 각오했어. 서장이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겠지만 VX 관리 미비라며 한동안 언론에서 시끄럽게 구는 것쯤은 감당하겠다더군. 하긴 아들 녀석이 이러니까 회장 코가 깬 건 사실이지. VX 처방 기록과 현재 보관된 의약품 목록까지 확인하려면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해야 할 거야. 아 이건 사건도 찝찝한 것 같아. 어떡하죠? 아 나 애 실종된 게 지금 제일 신경 쓰이는데. 자살 방조 사건? 빛의 기차. 자살용 유독물 판매 광고. 자살 방조도 될까? A는 인터넷 자살 카페에 청소년 판매 광고를 올렸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B와 실제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통화까지 했다. 그러나 A는 사기를 치기 위해 이 광고를 한 것이었다. 결국 B는 A가 아닌 다른 경로로 통해 청산염을 입수한 다음 자살했다. 대법원은 A의 행위가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뿐이라며 B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구체적 방법만을 찾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난리 났네. 그 A가 그 높으신 분 아들인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입팀장 전경경위님. 방주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실행을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정신력 또는 물리적으로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자살은 죄가 아닙니다. 자살이 죄가 아닌데 자살의 실행을 도운 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러니죠. 하지만 보편적인 도덕 감정만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적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목적인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인적 사항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메신저 프로그램 위폴챗 사무실 동료 간 로컬 대화 가능. 연말 보너스 200% 지급 실수 6회 용인. 뭐야, 여기 10이야. 예전 팀장이 있을 땐 이렇잖아. 팀장님 저 올해 심상 승진 무조건 돼야 합니다. 드린 돈이 얼만데. 고경사님도 올해 팀 성적만 좋으면 특별 승진 기회가 있겠죠. 별다른 변수만 없으면 올해 승진은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승진 준비에 정말 바쁜데도 그 별다른 변수의 능력 부족을 뒷받침해야 해서 미치도록 노력하고 있네요. 올해와는 다르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성적 상위권이었던 거 아시죠? 이 새끼 왜 10이야? 와! 재수없어. 세상 좋아졌어. 앞으로 자주 대화하자고. 잘 모르는 햇병인가 들어와서 제 경력을 망치고 있다니. 아무리 과장이라도 그랬지 다른 팀 직원들 있는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팀장에게 망신을 주고 너무하네. 순이 갱신될 때마다 저지랄이야. 순위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거야. 다른 경찰서에서 엄청나게 치고 나가니까. 과장도 서장한테 닦이고 열받아서 그런 거니까 팀장이 이해해. 점수가 어디 팀장 잘못인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사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순위가 이렇다는 말이지. 우리 관내에 매년 평균적으로 몇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지 확인해버렸잖아. 작년, 재작년 모두 2건씩이었더라. 근데 올해 한번 봐봐. 벌써 서울인데 한 건도 없어. 운이 안 따라주는데 0.1점짜리 피라미드만 잔뜩 잡아들어봤자 무슨 쓸모가 있나 싶어. 살인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네요. 뭐야 이거. 이상해. 환멸나 좀. 팀장님 최서원 양이요. 들으셨죠? 실종되었습니다. 제가 며칠째 설득했는데도 할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으려고 하세요. 직접 찾아내시겠다는데 역시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팀장님께서 안승환 씨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대화는 못하나? 이 새끼야. 욕해주고 싶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진짜 찝찝해요. 캡처 내용이라서 그냥 뭐가 되는 건 아니구나. 저승사자가 누군지를 일단 좀 봐야겠죠? 돈을 입금한 그 계좌네요. 이건 서류가 22장이나 돼. 피고정진 저승사자 이거구나. 성명 전박이. 주소 적었고 또 이거네. 아니야? 피의자 인적사항 맞잖아. 주소. 더 신뢰할 수 있는 진술 혹은 자료가 존재? 간호사로 제작. 직업은 간호사.
남자 간호사네요. 범죄 경력은 있나? 보자. 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구나. 아니, 뭐 이렇게 많아? 이거 그냥 다 통으로 첨부해야 되겠는데? 다 자동으로 들어가는구나. 적용법조는 사기지. 이거는 사기겠지. 자살 방조. 이수명이 자살을 했고요. 약물 중독 우려는 자살. vs 다잉 사량 섭취로 인한 중추신경계 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는 의사의 소견.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피해자인 저승사자 얘는 사기를 친 거지 판 건 아니지 않아?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는 약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임사체험 사용자 본 적 있지 않아? 캡처해 본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만나고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받았잖아. 병원의 설립자 전낙관 회장님, 그리고 이 전박이는 전낙관 회장님의 아들이네. 나는 얘를 그러면 놔줘야 돼. 적용법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저리 가봐. 너 귀찮아 지금. 너 안 볼 수 없니? 너 신경 쓰여. 심란해 죽겠는데 제가 자꾸 돌아다니네요. 진정서는 자살방조죄라고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것 같고, 자살방조죄로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사실 얘는 사기죄 같은데 사실. 자살방조로 넣으면은 이게 자살행위를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있습니다. 방조행위인 진정이 주장한 도약 판매 방법 외에도 정신적인 도움이나 조언들도 포함될 수 있죠. 자살 방조 행위는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정신적 방조이냐, 물질적 방조이냐. 일부러 틀리게 넣어야지 되는 건가 이거는? 물질이냐 정신이냐. 다시 좀 볼게요. 관련 판례를 좀 보자. 물질적 정신적 모두 포함.
물질적 방조는 사실 아니죠. 물건을 실제로 건네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일시는 이것만 되는 거 아니야? 코인 지불 안 할 거야. 이것도 정신적 방조 방법도 넣어야 되나? 음. 12일에 방에서 약을 먹구나. 이건 없이는 못 가는 거야 그럼?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이걸 그 캡처를 봐야 되나? 정수집 방조 일시 장소 인사체험 카페 달콤한 죽음이라는 카페. 그거 아니야? 정신적 방조로 하는 정도. 그거 아니야? 달콤한 죽음 아니야? 뭐지 그럼? 저 정도 하자. 잠깐 엄청 집중 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달콤한 죽음 이거 아니야? 인터넷 카페? 뭘까 이거? 봅시다. 정신적 방조 장소가 대체 뭐였는지. 수리희망병원 내에서 인터넷 자살 카페. 병원 내. 병원 사무실에서 글은 올린 적, 이거구나. 글을 올린 적 있습니다. 뭐야 이거?
메시지를 드래그 하라고요? 답이 나오면 하면 되겠죠? 넣고 이거 못 끄나봐. 이거 먼저 해야 되나봐. 수사 중 하면 안 되나? 기소 불기소? 수사 중 안 돼? 네. 아니 나 이것도 대답 못하고 일일이 이걸 쳐야 된다고? 전강 얘 성향이 좀 착한 애 같아요. 근데 뭐 어떡해. 차달방 뭘 해야 돼? 그럼 그만 돌아다녀. 신경 쓰여. 자살방 조치. 이것도 아니야? 아 이거 전격 이동금지가 있다. 이동금지. 이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잠깐 끊을게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은 방송 다시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